안녕하세요, 주단기입니다. 오늘은 핵심 기초 이론반 제4강 잠자리 캔들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필기 노트는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. 본격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중요 캔들을 다시 한번 보고 들어가겠습니다. 첫 시간에는 이 십자형 캔들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한 캔들은 이 아래 꼬리가 있는 캔들,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윗꼬리가 있는 캔들,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캔들이 중요하다고 했어요. 그 중에서 우리가 십자 캔들 그리고 이 망치형 캔들 이렇게 공부를 했죠. 근데 중요한 건 이 십자 캔들이 뭐냐, 이 망치형 캔들이 뭐냐, 요게 개념이 중요한 거지 이 이름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. 그러니까요, 요런 이 십자형 밑에 꼬리 있는 거 그리고 위에 꼬리 있는 거 이렇게 이미지로 저장을 하면은, 머릿속에 저장을 하면은 좀 더 쉬울 겁니다. 그러면 오늘은 십자 캔들, 망치형 캔들에 이어서 이 잠자리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요. 이 앞에 강의 이 망치형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잘하고 오셨다면은 똑같습니다. 다를 게 없습니다. 아주 쉬운 강의가 될 겁니다. 오늘 속도 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. 보면은 잠자리 캔들이라고도 하고, 보통 흔히 버터플라이, 영어로 버터플라이가 잠자리잖아요. 그래가지고 버터플라이 또는 잠자리 캔들이라고 부르고요. 이 포인트는 이 망치형 캔들하고 아주 비슷하다. 차이는 그냥 몸통하고 꼬리의 차이일 뿐이다. 요게 포인트입니다. 우리 그 망치형 캔들이랑 똑같은데요. 저점에서는 이 잠자리 캔들은 곧 상승이 예상됩니다. 고점에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데요. 고점에서 이 매도세가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이나, 그 밀린 가격을 이렇게 다시 여기가 시까지 음봉인지 양봉인지에 따라 다르잖아요. 하여튼 요 어디에서 시작하자,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, 여기가 시작점이라고 했을 때 어디를 잡든 간에 시작하자마자 이렇게, 지금 누군가는 계속 매도를 한 거잖아요.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매도 물량이 나왔다는 거는 굉장히 부정적인데요. 그 밀린 가격을 양봉이든 음봉이든 이렇게 다시 끌어올렸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돼요. 하지만은 변동성의 의미가 이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고점에서는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. 좀 더 그러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버터플라이 캔들, 양봉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이 의미는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움을 했지만은 매수세가 더 강했다. 저번에도 망치형 캔들 할 때 더 강했다라고 했잖아요. 요거를 빼서, 여기를 빼서 곱하기 2를 해주세요. 곱하기 더 강했다. 망치형 캔들보다 더 강했다. 한번 그림을 볼게요. 처음에는 여기 쭉 시가를 해가지고요. 여기가 시가잖아요. 지금 캔들에서요. 첫 번째 경우에는 시작하자마자 누군가는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. 근데 어느 정도 최저가를 잡고 저점에서 누군가는 시가를 넘어서 어느 일정 고점까지 계속 장 끝날 때까지 계속 매수를 한 겁니다. 비싸게. 시가에서 시작해서 누군가는 장 초반에 계속 팔았지만은 저점을 잡고 나서는 장 끝날 때까지 시가를 회복하고 플러스권으로 계속 누군가는 샀다.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은 그 망치형 캔들하고 이런 망치형 캔들하고 이 버터플라이 캔들이랑 차이가 뭐냐, 이렇게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. 이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 차이거든요. 요 차이, 이 꼬리의 차이. 그러니까 이 같은, 지금 보시면은 망치형 캔들은 요 정도 떨어졌다가 요
요 정도밖에 안 올랐다고 하면은 얘는 폭이 커요. 얘는 이만큼 떨어졌다가 이만큼 더 많이 끌어올린 거야. 끌어올린 정도가 훨씬 높습니다. 망치형 캔들보다. 요 차이예요. 별 개념은 없어요. 그러면은 봤을 때 망치형 캔들이 좋겠어요? 잠자리 캔들이 좋겠어요? 당연히 잠자리 캔들이 좋은 거예요. 왜? 여기에서 끌어올린 정도가 망치형은 요것밖에 안 되지만은 잠자리 캔들은 여기서 끌어올린 정도가 더 길겠죠. 여기에서 최저가에서 끌어올린 정도가 더 길죠. 그러니까 망치형 캔들보다는 잠자리 캔들이 더 좋다고 저는 봅니다. 저점이나 고점에서. 고점에서는 좀 변동성이 큰 건 단점이긴 한데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왜? 저가에서 끌어올린 폭이 크기 때문에 엄청나게 강한 거죠.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. 쭉 이번에는 올라갔다 또 내려왔다. 시가에서 시작해서 다시 여기가 시가죠. 시가에서 시작해서 올라갔다가 쭉 그냥 떨어집니다. 떨어졌다가 다시 저점을 잡고 시가 위에서 끝날 때까지 누군가는 계속 비싸게 사줍니다.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. 분봉에서 시가 하자마자 누군가는 이렇게 쭉 비싸게 샀지만은 갑자기 어느 선에서는 이 가격이 비싸다고 생각해서 누군가는 계속 매도를 했습니다. 근데 장중에 어느 최저가에서 누군가는 또 계속 비싸게 사주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보시면 이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까지 시가를 돌파하고 일단 시가를 돌파하고 이 전 고점을 넘어서 끝날 때까지 누군가는 계속 비싸게 사준 겁니다. 아주 의미가 있죠. 비싸게 사줬다는 게. 그래서 저점에서는 이 비싸게 사줬다는 게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좋은 거예요. 그리고 고점에서도 이렇게 밀렸지만은 끌어올린 거는 굉장히 추세가 강하다는 거예요. 보시면은 이 주가가 이렇게 올랐잖아요. 이 고점에서도 이렇게 떨어졌지만은 이만큼 올라왔다는 게 마지막에 올렸다라는 게 되게 긍정적이에요. 하지만은 우리 일반 투자자 분들은 이런 대처하기가 힘들잖아요. 변동성이 컸을 때는 이제 파는 사람도 많아졌구나. 이만큼 올라오는 동안에 사는 사람이 많았으면은 이제는 이 고점에서 팔라고 하는 사람도 이제 슬슬 많아지구나 생각하고 매도를 해서 현금을 챙기는 게 가장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좀 더 계속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그럼 이번에는 음봉에 대해서 버터플라이 음봉 캔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. 이것도 망치형 음봉 캔들이랑 똑같이 그림이 하나밖에 나올 수가 없는데요. 보시면은 매수세와 매도세가 싸움이 일어났지만은 매도세가 이것도 더 망치형 캔들보다 더 강했다. 이렇게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가 시가죠. 시작하자마자 계속 누군가는 계속 팔아가지고 쭉 떨어졌어요. 여기에서 시가에서 누군가가 계속 팔았어요. 시작하자마자. 그럼 여기서도 이렇게 장대에 음봉이 나오겠죠. 음봉이. 이 음봉이 나온 상태에서 이 저점에서 음봉의 저점에서 어느 저점에서 누군가는 또 쭉 끌어올려 줬었어요. 그러니까 이게 저가에서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저가에서 누군가는 비싸게 사준다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. 이게 바닥의 신호가 나왔다. 조금 있으면 좀 나올 가능성이 커진다. 그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. 누군가는 계속 일정 가격에서 비싸게 사줬다. 굉장히 긍정적인 거예요. 하지만은 보시면은 고점에서는 이 시가가 고가가 되잖아요. 저점에서도 똑같지만 시가가 고가잖아요. 고점에서는 이렇게 매도가 매수보다 더 많이 나왔다. 마지막에 끌어올린 거는 되게 긍정적인데 그 힘이 좀 시초가를 회복을 못할 정도로 좀 약했잖아요. 강하긴 하지만은 시초가를 회복을 못했어요. 그러면 요거는 조금 더 조금 이제 위험 신호가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위험 신호가 오는구나.
그래가지고 내가 슬슬 이제 매도하면서 현금을 수익을 실현할 때가 됐구나,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이것도 똑같이 그 뭐야, 망치형 캔들하고 이 잠자리 캔들이랑 또 헷갈려 하실 분이 있는데요. 이 잠자리 캔들은 이 꼬리가 긴 거예요. 꼬리가. 그러니까 요 빠진 만큼의 이 요게 망치형 캔들, 원래 있던 그림이 망치형 캔들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제가 그리는 게 버터플라이 그림이라고 하면은 요만큼 최저가가 더 많이 빠졌다는 거예요. 두 개 비교했을 때 얘는 망치형, 얘는 버터플라이 캔들 더 많이 빠졌지만은 종가가 더 많이 땡겨서 이렇게 더 많이 올렸다는 거예요. 많이 떨어진 만큼 더 많이 올랐다. 보시면은 이 버터플라이 캔들은 이 꼬리에 비해서 몸통이 작아요. 근데 제가 그 망치형 캔들은 거의 5대5로 그려놨거든요. 이해하기 쉽게. 그러니까 얘는 떨어진 만큼 이렇게 반반이고요. 반 오르고 반. 근데 얘는 더 많이 올렸어요. 그 차이인 겁니다. 그러면은 얘도 망치형 캔들보다 많이 끌어올렸으니까 마지막에 버터플라이 음봉이 더 의미가 있겠죠.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